안녕하십니까. 황하수의 횡설수설 정치 토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소식, 더불어민주당 공천 소식, 또 개혁신당의 창당과 또 공천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공천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가면 갈수록,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기분 좋은 조짐이 보인다. 우선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겠는데요.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오면서 지난 공천 때 상황을 보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마르샤도 나왔고 별참 뒷이야기가 무성하게 나왔는데, 이번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시스템이 참 잘 작동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천이 처음에 시작되기 이전에는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한심이 작용할 것이다, 다선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별 이야기가 다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큰 잡음 없이 거의 한 중반 가까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험지 출마론으로 대두됐던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이렇게 나누던데,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니까 가까운 낙동강 벨트에 김태호 의원이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더라. 김두관 의원하고는 라이벌 관계죠.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 다 경남지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두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김태호 의원은 함양, 거창 이쪽이 산청 이쪽이죠. 이쪽에 지역구 기반을 둔 의원인데, 그쪽에서는 김태호 혼자 깃발만 내놔도 당선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김두관 의원하고 승부를 하겠다. 또 서병수 전 시장님이죠. 시장이고 국회의원이었는데 출마하겠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들이 이렇게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에 뛰어들 수 있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은 참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윤심 그래가지고 용산에서 나왔던 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김은혜 의원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양반도 당내 경선을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이 됐든 초선이 됐든 자기 지역구를 그냥 고소하겠다고
아주 뻗대는 그런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위기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표면이 됐든 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힘 공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원인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도 아마 당내 경선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불만 가지고 당내 공천 작업에 불만을 드러내놓을 어떤 그런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별 잡음이 없으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 이게 형국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벌써 한번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고 한번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공천 작업에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나서는 거 친명, 또 반명, 비명, 또 친문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이 충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초기 집권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했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날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가장 호적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친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인가요? 거기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도 살아왔다. 이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없애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은 친 이재명 아주 특공 조직을 묶고 있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젠 요 목전까지 왔어요. 요 목전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인가 그 양반이 실형 5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쩌면 피고인 김인섭 씨보다도 이재명 당대표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된 그런 판결문인 것 같아요. 요 밑에까지 이제 사법 처리 결과가 왔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면은 방탄 갑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겠지만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아주 큰 정치 거물이 그쪽에 왔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버겁습니다. 오늘 아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 47대 41? 그 원장관이 개항을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아마 이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난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가 아직 한 50일 남았잖아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태이고, 개항을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그 앞전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돼 버렸습니다. 거기서 재선까지 했는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을 때 개항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참 낭패감, 그 무시 못하거든요. 믿고 당 대표까지 되는 거 보고 참 우리가 잘 뽑았다고 했는데, 또 이 양반이 구속됐는데 또 이 양반이 그 하고 있다 잠깐 자리 맞바꿈 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잠깐 맡긴 것. 잠깐 뭐 이재명 그 대표는 개항을에 실질적으로 뿌리가 없어요.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그냥 단지 민주당 대선 주자였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믿고 찍어줬는데, 이 양반 뭐 국회의원 되자마자 모가지까지 딱 칼이 들어와야 되고 누가 저 지역 주민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럼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전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긴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기를 지켜줄 친위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쪽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의 사실이 있는, 범죄 피의 사실이 있는 후보라 해도 자기를 결사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살아남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공천이 전입 가경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170석 가까이 되죠.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아주 샤프하게 공천을 한다 그래도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하다 보면은 이 피 터지는 싸움이 곧 일어날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거 바라고 있는 세력도 또 있죠. 개혁신당 쪽에서는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분탕질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울수록 개혁신당 앞으로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 골머리 아픈 한 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당대표가 이재명이니까 거기에다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잘 안 보입니다. 굉장한 뉴스메이커고 이 대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정승호 의원이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그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을 공천하는 그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승호 의원이 변명을 내놓는 걸 봐도 참 안쓰러워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게는 피고라는 글자가 너무 크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스스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당대표가 되면은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당대표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갔으니까 자업자득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뭐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밖에 평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 야당이 참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다. 자, 이것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평은 마치겠습니다.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참 이 개혁신당이라는 말도 돌고 돌아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되었습니다. 공동대표 이낙연과 이준석 대표이죠.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정당 신고 이제 그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 바로 하루 전날인가 뭉쳐가지고 지역구 의원 5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정당 보조금이 그래가지고 한 6억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총알은 조금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치판에 그 아주 진약가로 알려진 김종인 씨마저도 이준석과 이낙연은 생리적으로 벌써 틀리기 때문에 이거 뭉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평을 하더구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현재 이제 개혁신당 대표죠. 그 성격을 개혁신당에서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거기 주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양양자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민주당 출신인데 받아들일까? 굉장한 의문점입니다. 벌써부터 막 내용이 터져 나오더구만요. 배복주 씨 비례 저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위험수위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자, 개혁신당의 앞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내용이 얼마나 크게 터지느냐 적게 터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빅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석 됐으니까 한두 석만 더 오면은 정당 교 3분 받을 수가 있죠. 투표용지에 교 3분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자, 이 당이 이합 집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비관적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공천 탈락자 가운데서 현역 의원이 한 몇 명만 더 와가지고 개혁신당 쪽으로 와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준석 대표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이준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어 이제 뭉치자가 뭉쳐가지고 좀 한 지붕 뭐 두 가족도 아니고 세 가족 네 가족 되는 살림살이를 꾸렸지만 어차피 그 이낙연 대표나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나 뭐 다 그 양영자 의원도 뭐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지만 그 전신은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아니 토사구팽 당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 자기 그 성격을 주체 못해서 먼저 뛰어나올 것이다.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 이전에 터져버릴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번 선거가 참 판세가 이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그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이유가 개혁신당이 일단 자리를 잡아야 여기도 위성정당을 만들어낼 거란 말입니다. 요 구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에서는 요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만 탁탁 집어놨기 때문에 요 오늘 방송의 결론은 다음 방송에 명쾌하게 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